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아이들의 시선에서 세상을 바라봅니다. 어른들의 규격에 맞춰진 세상은 아이들에게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동의 삶에 영향을 주는 제도나 환경을 아동 친화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재단은 아동 옹호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재단의 모든 사업은 아이들의 목소리로 시작됩니다. 아동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아동의 입장에서 정책이 마련되고 개선돼야 합니다. 아동들의 목소리와 생각을 재단과 함께 실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아동에게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폭력을 예방하며 적절한 보호와 지원, 재발 방지 사업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문화적으로 소외되거나 교육 기회를 누리지 못하는 아동들에게 음악을 배우며 꿈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아동의 행복한 일상은 안전한 환경으로 완성되고 아동이 있는 곳은 어디든 안전할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합니다. 뿐만 아니라 국제어린이재단 연맹과 손을 잡고 전 세계의 모든 아동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글로벌 옹호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편지 쓰기를 통해 세대 간 존중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감사 편지 쓰기 공모전을 진행하고 2019년 4회에는 16만 명의 아동 청소년이 참여해 감사 편지 쓰기를 전달했습니다. 아동의 놀 권리에 대한 인식 개선과 놀이 문화 확산을 위해 놀이에 대한 사회 인식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아동을 먼저 생각합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안녕하세요. 2020년 마을 어린이 청소년위원회 함초도초 활동 나눔 부청장님과의 대화 사회를 맡은 함초도초 청소년위원회 신유빈 장하람입니다. 앞선 시간에서는 우리들의 노력이 담긴 정책을 제안하고 위원회 수료증 전달과 영상 시청을 진행하였는데요. 함초도초 위원회가 보냈던 2020년의 기억이 새록새록 떠오릅니다. 네, 참 많은 일이 있었는데요. 화상회의를 통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였고 멀리 떨어져 있어도 꼭 옆에 있는 것처럼 가까이 소통하였습니다. 올해 열심히 활동한 위원회를 위해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함초도초위원회 부청장님과의 대화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초대 손님입니다. 장종태 서구청장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음은 토크 콘서트에 함께할 어린이위원회 유종환, 박은솔 위원님 모셨습니다. 첫 번째 시간으로는 위원회 정책 제안이 있겠습니다. 열띤 토의 끝에 완성된 정책을 함초도초 청소년위원회의 이승비, 조혜진, 김서연 위원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함초도초 청소년위원회 김서연, 이승비, 조혜진 위원입니다. 저희가 제안을 하게 된 배경은 우리들의 등하굣길에서 위험에 노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등하교를 하다 보면 주변에서 쉽게 무단횡단을 하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요. 특히 좁은 도로 또는 차가 적게 다니는 학교 주변에서 쉽게 목격할 수 있습니다. 통학로 주변에 신호를 기다리고 있을 때 1분 남짓한 시간에 횡단보도가 있음에도 3-4번이 넘는 무단횡단을 목격하기도 합니다. 게다가 스쿨존임에도 골목길에서 차량은 속도를 줄이지 않고 있으며 횡단보도에 사람이 없으면 전지선을 지키지 않고 지나가는 차량의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인도에서 뛰어나오는 아동이 있는 경우가 있다면 매우 아찔한 상황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통학로 교통안전과 관련해서 문제의식을 느끼고 관련 정책 제안을 시작했습니다. 도로교통공단에서 집계한 2019년 교통사고 정보에서 지난 2018년에서 2019년 어린이 교통사고를 비교해보면 사망자 수는 6명이 줄었지만 사고 건수는 1,045건, 부상자 수는 1,572명이 늘어났습니다.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567건으로 18년과 비교해 132건이나 늘었고 6명 사망, 589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교통사고 부행 사상자를 보면
횡단보도 내 사망자가 전체 보행 사망자의 21.7%이고 횡단보도 내 부상자는 28.4%로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많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린이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시간은 14시에서 18시 사이로 대부분의 학생들이 학교 학원을 모두 마치고 귀가하는 시간이고 학년별 부상자로는 1에서 3학년까지 저학년이 51.1%의 높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도마어린이위원회 안전의식 조사에서는 과속 차량의 경험 장소로 응답자의 36%가 골목길, 29%가 횡단보도와 신호등 앞, 10%가 학교 주변으로 응답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는 문제 해결 방안을 위해 제안을 찾아보았습니다. 올해 정림어린이위원회는 정림동 보행 안전에 대해 초등학교 5, 6학년 182명을 대상으로 어린이 안전조사를 실시했으며 안전한 보행 환경이 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교통안전시설 설치의 79%, 교통법규 위반 차량 단속 강화 73%, 운전자 안전교육 확대 64%,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확대 48%, 교통안전 지킴이 확대의 46%가 필요하다고 응답했습니다. 또 도마어린이위원회 안전의식조사에 따르면 안전한 마을이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을 묻는 질문에 신호등, 과속 방지턱 등 교통안전사고 예방시설 보완의 67%가 필요하다고 응답했습니다. 이상의 내용을 참고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방법을 고민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안할 내용은 교통질서를 지키기 위한 인식 개선 의무화, 처벌제도 강화, 통학로 보행자 안전구역인 오래오래 함께하는 구역 지정과 운전자들의 과속 방지를 통해 보행자 보호를 위한 일단 정지 문화 도입, 그리고 야간 운전 시 차량의 정지선 침범 방지와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한 횡단보도 조명 설치입니다. 첫 번째로 교통질서를 지키기 위한 인식 개선 의무화에 대한 제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교육입니다. 초등학교 입학 시 교통안전 교육을 의무교육으로 진행하고 보행자 면허증을 발급합니다. 중학교 입학 시 교통안전 보수 교육을 진행합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이 통학로에서 가장 많이 교통사고를 당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기초를 단단히 다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성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입니다. 운전면허 취득 시 교통안전에 대한 질서 교육을 강화하고 운전자 격성검사 등을 활용해 도로교통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의무적으로 보수교육을 진행합니다. 두 번째로 처벌 제도 강화에 대한 제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 청소년이 무단횡단을 했을 경우에는 학교 앞에서 무단횡단 금지 캠페인이나 다양한 봉사활동을 하고 성인이 무단횡단을 했을 경우에는 봐주기식으로 2, 3만 원 불가되는 벌금을 10만 원 이상까지 부과합니다. 세 번째로 오래오래 함께하는 구역 지정입니다. 오래오래 함께하는 구역은 기존에 있던 스쿨 지정과는 다르게 학교로부터 500m 떨어진 지점까지 통학로 보행자 안전구역으로 지정합니다. 통학로 보행자 안전구역에는 50m마다 횡단보도를 설치하고 신호등의 보행신호를 5초 더 연장합니다. 그리고 횡단보도의 안전통행을 위한 안림 센서를 설치해 보행자 우선의 안전한 통학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운전자들의 과속 방지를 통해 보행자를 보호하는 일단 정지 문화 도입입니다. 우선 운전 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들을 포함해 지역 주민들에게 일단 정지 문화를 알려 교통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교차로 진입에 앞서 2, 3초간 정지를 한 후 좌우를 살피고 서행하도록 교차로 운전법을 개정합니다. 다섯 번째로 야간 운전 시 차량의 정지전 침범 방지와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한 횡단보도 조명 설치입니다. 편도 2차선 도로에는 횡단보도에 LED 조명 설치를 의무화하여 늦은 시간에 사람들이 더욱더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정책을 제안한 청소년위원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위원회에 마을과 청소년을 위하는 마음이 전달된 것 같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위원회의 정책 제안이 있겠습니다. 함초대초 어린이위원회의 김은결, 김나연, 송경주, 조혜영 위원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림어린이위원회 김은결입니다. 저희가 정책 제안할 내용은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길을 건널 수 있는 보행 환경을 만들어 주세요입니다. 이 제안을 하게 된 이유는 어린이위원회 친구들 중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 위험해 보였다.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차와 부딪혔던 경험이 있다.
초록불이 들어와 건너는데 차가 빠르게 지나가서 위험했던 경험이 있었다라고 말한 친구들의 이야기로 이 정책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세부 정책 첫째는 횡단보도에 교통안전 문구를 그려주세요입니다. 길을 건너는 사람들이 교통안전 수칙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교통안전 문구를 그린다면 어린이들의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세부정책 둘째는 횡단보도를 3D 입체 횡단보도로 개선해 주세요입니다. 횡단보도를 입체적인 디자인으로 만들어 운전자와 보행자들의 관심을 통해 과속을 예방하고 보행하는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걸을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 세부정책 세 번째는 차량 및 보행자 신호 체계를 개선해 주세요입니다. 차량이 완전히 멈춘 후 건널 수 있도록 운전자 중심의 신호 체계를 보행자 통행 우선에 중점을 두어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통행에 불편함 없이 보행할 수 있도록 차량 정지 신호와 보행 신호 사이의 시간을 늘려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길을 건널 수 있는 보행 환경 정책을 제안한 김은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림어린이위원회 송경주입니다. 저희가 제안할 두 번째 내용은 불법 주차 없는 안전한 마을을 만들어주세요입니다. 제안하게 된 배경으로 2020년 어린이 안전의식 조사에서 정림동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불법 주차가 조사되었고, 정림어린이위원회 친구들에게 불법 주차가 등굣길에 자주 있고 특히 횡단보도 주변 불법 주차는 운전자와 보행자가 서로 잘 보이지 않아 위험하다라는 어린이 위원들의 이야기를 통해 정책으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불법 주차를 해결하기 위해 저희가 제안할 세부 정책은 총 3가지입니다. 첫째, 공용 주차장을 확대해 주세요입니다. 불법 주차를 예방하기 위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용 주차장을 확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둘째, 횡단보도 주변에 공용 주차장 안내 표지판을 설치해 주세요입니다. 어린이가 많이 이용하는 학교 주변 횡단보도에 공용 주차장 안내 표지판을 설치해 주시고, 안내 표지판은 운전자 눈에 잘 띄는 색으로 디자인해 불법 주차를 예방하면 좋겠습니다. 셋째, 주차 공간 확인 어플을 만들어 주세요입니다. 마을 주변에 비어있는 주차 공간을 확인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해 운전자들이 불법 주차하지 않고 빈 주차 공간에 주차할 수 있도록 하면 불법 주차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 제안을 통해 우리 마을의 어린이들이 불법 주차로부터 안전한 마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도마어린이위원회 조혜영입니다. 저희가 정책 제안할 내용은 골목길에서 어린이들의 안전한 보행 환경을 지켜주세요입니다. 저희가 이 제안을 하게 된 이유는 어린이위원회 친구들 중에 골목길 모퉁이에 불법 주차한 차 때문에 들어오는 차가 안 보여서 위험해요. 골목길에 주차되어 있는 차 때문에 길이 좁아져 다니기 불편해요 등 골목길 보행 환경이 위험하다는 친구들의 이야기가 많아 이 정책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세부 정책 첫 번째는 교차로 모퉁이를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으로 표시해 주세요입니다. 골목길 교차로 모퉁이를 황색 선으로 표시해 불법 주정차를 막고 주민들에게 골목길 교차로 모퉁이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임을 잘 알 수 있도록 홍보를 확대한다면 어린이들이 더 안전하게 골목길을 다닐 수 있을 것입니다. 세부 정책 두 번째는 골목길에도 보행도로를 만들어 주세요입니다. 골목길은 보행도로와 차도의 구분이 없어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습니다. 좁은 골목길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보행도로를 만들어 주신다면 차도와 나누어진 길에서 걷기 때문에 교통사고를 당할 확률이 줄어들 것입니다. 이상으로 골목길에서 어린이의 안전한 보행 환경에 대한 정책 제안을 제안한 도마어린이위원회 조혜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도마어린이위원회 김나연 위원입니다. 저희가 정책 제안할 내용은 어린이 놀이시설에서 간접흡연으로부터 어린이들의 건강권을 지켜주세요입니다. 간접흡연 문제는 지난 몇 년 동안 어린이위원회에서 정책 제안을 하고 있는 도마동 어린이들이 가장 불편하다고 느끼는 안전 문제점입니다.
정책으로 제안하게 된 계기는 어린이들이 자주 이용하는 놀이터에 담배 피는 어른들이 있어 숨쉬기 어렵다는 친구들의 이야기와 금연구역 표지판이 잘 보이지 않고 안내가 되어 있어도 무시하고 변하는 어른들이 많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제안할 세부 정책은 첫째, 어린이 공원에 금연배 설치를 의무화해 주세요입니다. 금연배를 여러 곳에 설치해 주시고 금연배에서 주기적으로 안내방송이 나와 어린이 공원이 금연구역임을 안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둘째, 어린이 공원 곳곳에 금연구역 안내 표지판을 설치해 주세요입니다. 공원에서 누구나 잘 볼 수 있는 곳에 눈에 잘 띄는 색으로 디자인의 안내 표지판을 설치한다면 어린이들이 간접흡연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어린이 놀이시설에서 간접흡연으로부터 어린이들의 건강권에 대한 정책 제안을 한 도마 어린이위원회 김나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우리 마을 어린이 청소년위원회의 정책들 어떠셨나요? 어린이 청소년들의 참여와 마을의 안전과 편리를 돕는 풍성한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구청장님과 함께 행복하고 즐거운 대화 시간을 기대하면서 토크 콘서트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자리해 주신 장종태 서구청장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청장님, 앞서 함초도초위원회 정책 제안이 진행되었는데요. 위원회의 발표를 듣고 난 후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작년 이맘때에도 여러분들이 많은 정책 제안을 해 주셨는데 그때가 생각이 납니다. 당시 어른들이 미처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부분까지 어린이 여러분들이 사항을 보고 정책 제안을 해 주셔서 그 중에서 일부는 이미 정책으로 반영이 돼서 시행된 것도 있고 또 시행을 준비 중인 것도 있고 합니다. 하여튼 내가 살고 있는 내 동네에 대해서 이렇게 깊이 있게 보시고 좋은 정책 제안들을 해 주시는 것이 정말 구청장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고요. 또 여러분들은 그런 문제가 스스로 제안, 정책으로 책정 또 시행돼 가지고 이렇게 동네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보시면서 많은 보람도 느끼고 자부심도 갖게 될 것입니다. 오늘 또 아까 들어보니까 굉장히 많은 좋은 의견들을 주셨는데요. 1차적으로 어떻게 시행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만 이 과정을 거쳐서 최대한 여러분들의 의견이 구정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렇군요. 구청장님께서 함초도초위원회 활동을 칭찬해 주셨는데 기분이 어떠신가요, 리종환 위원님? 2020년에 했던 활동들이 다시 생각나는데요. 다른 위원님들과 함께 했던 시간이 정말 뿌듯하고 보람차게 느껴집니다. 네, 좋습니다. 박원술 위원님, 구청장님께 궁금한 점이 있다고요? 네, 청장님. 함초도초위원회가 통학로 보행 환경을 포함한 교통안전, 부보주차, 간접흡연 등 다양한 정책을 제안하였는데요. 이번에 위원회가 제안한 정책들 중 우선적으로 시행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정책은 무엇이 있을까요? 네, 우선 보니까 정책들을 참 많이 이렇게 제안해 주셨는데 제일 우선적으로 좀 시행이 가능한 것은 우선 이 지역 그 정림동 지역에 그 정책 제안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정림동 지역은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선정이 돼가지고 내년서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행될 계획입니다. 그 계획 중에 있기 때문에 내년에 바로 시행이 될 텐데 그 내용 중에 공영주차장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하셨는데 공영주차장 건설은 바로 내년에 들어갈 겁니다. 또 주차 이치라든지 주차 가능 대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주민들에게 알려주는 그런 스마트 시스템도 같이 구축할 계획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제안한 내용들을 보면은 이 교통 안전과 관련한 내용들이 상당수 많이 있었어요. 특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민식이 효준이법 시행,
학교 앞에서 일어난 교통사고로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던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횡단보도에 스마트 보행 안전 시스템, 여러분 학교 앞에 아마 우리가 지금 연차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보셨겠습니다만 그 LED 바닥 신호등이라든지 활주로 건널목이라든지 이런 시스템들을 지금 많이 해놨거든요. 그런 것들을 확장해서 많이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 그렇군요. 청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회의 목소리가 잘 전달되어 하루빨리 시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유정함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청장님, 대전 서구가 아동 친화 도시 인증을 앞두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동 친화 도시란 무엇인지,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업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아동 친화 도시는 가장 쉽게 얘기하면 우리 아동들이 살아가면서 생활하면서 가장 안전하고 가장 편리하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도시를 만드는 것이 아동 친화 도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작년에서부터 지금까지 유엔의 아동 권리 협약에 담겨 있는 그 내용들을 실천하겠다는 실천 계획을 수립해서 유니세프, 유엔의 산하기관이죠. 제출해 놓고 지금 지속적으로 그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가장 아동 친화 도시에서 핵심적으로 좀 신경을 써야 될 것은 아이들의 놀이, 교육, 안정 등 이런 부분을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함추도초위원회의 활동이 정말 아동 친화 도시에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아동들이 모여서 직접 자료를 조사하고 회의를 통해 정책을 제안하는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은데요. 아동 친화 도시 사업으로 아동들의 참여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질문 있으신가요? 네, 요즘 학교에서 흡연과 관련된 교육을 받고 있는데요. 이에 청소년 흡연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구청장님이 생각하시기에 흡연하는 청소년들을 돕기 위해서 어떤 활동이 필요할까요? 요즘 초등학생들도 흡연하는 친구들이 좀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흡연은 한번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면 중간에 중단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다양한 흡연 예방을 위해서 흡연 예방 인형극이라든지 뮤지컬 같은 것을 이렇게 공연을 하면서 예방 활동을 펼치고 있고, 더 조금 심각한 우리 청소년들에게는 금연 클리닉 이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런 것을 활용을 해서 금연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처음에 이 흡연에 빠지지 않도록 본인들이 조금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처음부터 손을 대지 않으면 안 피울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한번 빠져들게 되면 그걸 끊기가 참 힘들어서 많이 고통받는 것을 보고 있는데, 저희들도 다양한 지금 활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여러분들이 서로 이렇게 권유를 해가면서 금연에 빠지지 않도록 같이 협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소년들의 흡연 문제가 사라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유정함 위원님도 궁금한 것이 있으십니까? 네, 구청장께서는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한 서구가 되려면 제일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우선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 많이 그 가슴 아픈 그런 보도들을 우리가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아동 학대와 관련해서 끔찍한 이런 사건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기성세대들이 아이들을 바라보는 시각, 그 인식이 좀 바뀌는 것이 선행돼야 된다.
부모가 우리 아이들, 자식을 나의 소유라는 어떤 그 개념으로 바라본다든지, 아이들이 무슨 뭐 생각이 있겠어. 아이들은 내가 항상 얘기하면 내 얘기를 따라와야 되는 그런 정도로 인식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큰 문제로 확대되고 비화가 되는데, 이런 인식이 먼저 좀 바뀌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가장 중요한 그 요소는 아이들이 태어나면서부터 또 마지막까지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나 같이 누려야 될 존중, 존엄의 가치를 먼저 부여를 해야 됩니다. 아이들에게도 아이들이 가질 수 있는 아이들의 인권이 있고 아이들의 권리가 있고,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우리가 소중한 가치로 인식하고 우리가 나아간다라고 하면은, 이런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 그런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희망찬 서구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동친화도시 사업으로 올해 마을 어린이 청소년위원회가 서구, 갑을 지역 두 곳으로 나뉘어 도마동, 정림동, 진산동 지역에서 시범사업으로 운영되었습니다. 연간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마을 어린이 청소년위원회 운영을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토크 콘서트를 마무리 지으며 소감과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 친화도시를 지향하고 있는 우리 구의 최일선 동네 마을에서 우리 이번에 마을 아동 청소년 우리 위원회가 코로나라는 엄중한 이 상황에서도 왕성한 활동을 펼치시면서 참 많은 좋은 정책들을 내놓으시고 많은 제안을 이렇게 해주셨는데, 우선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동안 해오던 청소년위원회, 아동 청소년위원회 활동을 금년에는 조금 폭을 더 넓혔습니다만, 앞으로는 이 폭을 더 좀 많이 확대해서 우리 서구 전 지역에서 이 아동과 청소년들이 많은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아동의 위치에서, 청소년의 위치에서 바라보는 지역의 문제, 뭐가 문제인가, 이런 것들을 다수 발굴하고 또 정책에 반영을 해서 시행함으로 정말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아동 친화 도시, 여러분들 중지를 모아서 꼭 함께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함초도초위원회 활동과 우리 마을 서구의 자부심을 가지게 될 수 있었던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유익한 시간이었나요? 네. 구청장님과의 대화에 초대 손님으로 함께 해주신 장종태 서구청장님과 어린이위원회 유종환 박은솔 위원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저는 위원회를 통하여 흔치 않은 경험을 얻었습니다. 정책 제안을 통해 우리 마을을 살피고 바꿀 수 있는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제게 큰 즐거움이었습니다. 여러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에 행복했습니다. 우리들이 마을에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함께한 오늘을 기억하겠습니다. 2020년 우리들은 변화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웠습니다. 어려워진 상황 속에서도 우리들의 권리를 위해, 마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지지해주신 선생님께 제게 빛나는 날들을 선물해준 우리 마을 청소년 어린이위원회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올해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함초도초위원회 활동나눔 사회를 맡은 함초도초 청소년위원회 신입인 장하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